간판 떼버리고 요거밖에 안 드는데 이 정도가 남는다고? 100명의 손님이 하루에 왔다면 몇 달 후에는 10명도 안 오게 돼요. 그냥 가게 문 닫고 가게 내놓고 못 나가면 매달 월세 나가고 다른 일 하면서 그 월세 충당해야 하고. 안녕하세요, 장사로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탕후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템은 탕후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탕후루보다는 반짝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끌면서 말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간결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이게 탕후루가 요즘 기사를 보면은 망하는 가게들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뭐 신규 창업보다 폐업을 하는 매장이 더 많다는 말도 있고요. 생각해보면 탕후루 열풍이 분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세 이렇게 꺼진 거예요, 그 열풍이. 아마 대부분은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탕후루 신드롬 이후에 생길 새로운 비슷한 유형의 반짝 이슈성 아이템을 분명히 또 창업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은 예방하고자 이렇게 반짝 흥했다가 금방 꺼지는 이런 현상을 냄비근성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대만 카스테라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대만 카스테라가 갑자기 한 번에 붐이 엄청나게 반짝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 번에 확 사라졌잖아요.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본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오픈을 시켜주고 가맹비니 뭐 인테리어니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남겨먹고 빠지는 거예요. 그 본사 대표나 직원이나 분명히 아마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건 얼마 안 가서 식을 아이템이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작전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요즘에 유튜브 보면 마라탕후루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마라탕은 어떨까요? 우리 어린 학생들 사이에 마라탕후루라는 단어가 선풍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듣기로는 학생들이 마라탕을 먹고 탕후루를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탕후루는 왜 벌써 인기가 식어서 탕후루집 사장님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마라탕은 왜 탕후루랑 다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생각을 해보면 마라탕은 마라탕후루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훨씬 전에 지방 소도시들은 중국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이 경기도 남부 쪽만 하더라도 이런 곳은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고 또 그 중국인들이 장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라탕 가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마라탕들이 초반에는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에 조금 화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생소한 맛이어서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었죠. 매니아들만 있었죠.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입맛에도 맞게끔 변화를 한 거예요, 마라탕이. 그래서 요즘 마라탕을 먹어보면 생각보다 맛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즐기기에 괜찮은 맛이에요. 딱 우리 입맛에 맞다고 해야 할까? 예전 초창기에 그 원조 마라탕 그런 맛은 요즘엔 찾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탕이랑 탕후루는 그 태생과 역사가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탕후루가 빵 터졌을 때 탕후루 프랜차이즈 본사는 영업을 하면서 초기에 창업비가 적게 드는 걸 강조를 하면서 창업자들을 혹하게 만들었었어요. 탕후루를 만드는 기계가 또 비싸지도 않고 매장도 작게 오픈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 업종에 비해서 뭐 고깃집이라든지 아니면 홀 장사를 꼭 해야만 하는 아이템들에 비해서 초기 창업비가 적게 들기는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혹해서 사람들이 엄청 창업을 많이 한 건데 문제는 인기가 이렇게 사그러든 후에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먹는 사람은 10분의 1로 줄었는데 이미 상가 계약은 2년씩 하니까 앞으로 한 1년 몇 개월 남아있고 뭐 진퇴양난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 매장 안에서 아이템을 이것저것 추가하면서 월세라도 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현실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탕후루 가게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뭐 바보이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다 우리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당시에 여기저기서 하루에 얼마를 판다, 얼마를 파는데 얼마가 남는다, 그리고 이게 만드는 것도 엄청 쉽다, 뭐 손님이 줄을 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알아보다가 순간의 실수로 오픈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사실 당시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이게 많이 남나? 싶어서 몇 군데에 가서 먹어보기도 했었고 또 몇 군데 프랜차이즈 본사에 상담도 해봤는데
장사를 10년 가까이 한 저조차도 순간 혹하더라고요. 요거밖에 안 드는데 이 정도가 남는다고? 이거 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손님이 확실히 오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스킬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혹하게끔 아주 매끄럽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반짝 아이템을 오픈하실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나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빨리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해요. 현재 기준에서 간판 떼버리고 그게 뭐가 됐든 추가로 초기 투자는 들어가죠. 그래도 바꿔야 해요. 그런 반짝 아이템은 그냥 끝이에요. 완전히 100명의 손님이 하루에 왔다면 몇 달 후에는 10명도 안 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아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국민적인 아이템, 족발, 치킨, 삼겹살, 갈비, 이런 것들은 경쟁자가 되게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들 중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고 공부도 하셔서 내가 지금 이걸 해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아이템들을 찾아서 바꾸시는 것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가게 문 닫고 가게 내놓고 가게 나갈 때까지 월세만 계속 내는 거죠. 다행히 잘 나가면 오케이고 못 나가면 매달 월세 나가고 다른 일 하면서 그 월세 충당해야 하고 좀 힘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려는 예비 창업자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떠들썩하게 열풍이 부는 아이템들 말고 한 번 더 깊게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 아이템이 탕후루나 대만 카스테라처럼 반짝하는 아이템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